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영상은 공주 석장리 선사유적지 되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제 사이트에 www.kmctv.co.kr에 오면 아래에 음성이 나오고 하는 전체 보기가 있어요.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 8부를 읽어드릴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취미를 붙이고 잘 들어주신다면 고맙겠고, 한국 근대사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근대사로서 정말 추천해 드릴 만한 좋은 참고 자료들로 가득 들어차 있고요. 기독교 역사도 잘 나타나 있고, 애국과 대한독립과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제8부 3권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큰 제목은 월남이 되새겨보는 생각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만 스승 부친 희택공과의 만남, 월효와 만남, 죽천과 만남, 역시 감옥입니다. 이 감옥 생활, 죄진 사람이 가는 곳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도 가요.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꼭 옳고 반듯한 주장만이 관철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모함을 받으면 있지도 않은 개혁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이상준 선생이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가 있지만 그로서 다시 도약하는 그러한 힘을 얻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것은 올라온 선생이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중대한 시기가 된다 그거죠. 8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만 스승. 순재가 보고 싶다고 병이 났건만 그런 것을 알 턱이 없는 월남은 지루한 감옥에 있다. 어떤 때는 얼마나 지루하고 이로운지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른다. 오늘이 그런 날이다. 장대비가 하루 종일 내린다. 비가 오니 전신이 나른하다. 전신이 고난 월남은 딱딱한 말 위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려 하나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원래 낮잠을 자는 습관이 없는 월남이기 때문인가 보다. 머리가 복잡하다. 살며시 잠이 들려 하는데 그동안 잊었던 봉소암 현만 스님이 나타난다. 자네는 이제부터 나란 일을 어떻게 꾸릴 생각인가? 기존은 같은 민족끼리 나라를 위한답시고 폭력이나 난무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옥에 갇힌 자네를 석방하려는 만민 공동의 시위가 더 거세지고, 그러다 김덕구가 죽기도 하였으니 더 큰 폭력과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이고, 그게 화근이 되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인명피해입니다.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서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김덕구의 시신을 동대문으로 종로로 떠매고 시장에 나오면서 감정이 더 격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나? 만민공동에 참여한 민중분노가 하늘을 찌르니 이 문제는 어영한국협회가 원하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미 다 지난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잘 알아서 하겠지만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하는 소리야. 폭도가 되어서는 안 되네.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집회는 나라의 적이야. 지당하십니다. 나라를 잘되게 하자는 것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되면 안 되고 말고요. 그러나 이젠 그런 집회를 또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자네가 해온 지나온 일들을 들어보고 싶네. 죽천 대감댁에서 공부한 세월은 알아. 그건 빼고 신사유람단부터의 행적을 말해보게. 신사유람단에 유학으로 갔다 왔고 워싱턴에 주미공사 1등 서기관으로 가서 1년을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 말하겠네. 죽은 일정 스님이 한 말이 생각나는가? 장원급제보다
낙방이 났다고 했지. 그게 그 말일세. 창원급제나 유란단이나 주미공사관이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가는 거야 갈 수 있어. 자네가 못 가면 누가 가도 가는 것은 가는 것이야. 요는 가나마나한 행보였다면 공연히 나랏돈만 총내는 것 아니겠는가? 거기 갈 사람이 없어 월남을 가자고 한 죽천이 아니며 임금이 아니란 걸세. 갔으면 무슨 일을 해야지. 얼쩡얼쩡 따라만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묻는 것일세. 예, 그렇게 물으시면 그것이 바로 저희 고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하의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국록이 소비된다는 것 잘 압니다. 같은 국록을 가지고 미국에 가든 일본을 가든 결실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손해가 1000개가 나는 수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갇힌 몸이다 보니 더 허무합니다. 갇힌 건 갇힌 것이고 난 지금 자네가 갇혀버린 감옥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날을 물어보자는 거야. 가서 말해서 행동해서 그래서 어떤 소득이 생겼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네. 그래, 일본은 가니까 고향집에 녹봉이 내려왔다는 식의 소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게 통하지 않아. 내 집에 녹봉이 아니라 수가 들어와도 나라가 거둔 결실이 만석일 때 한 석의 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신하인데 나라에 들어올 재화를 제 집에 쌓고 녹봉은 별도로 받아 챙기는 탐관우리가 된다면 내가 관뚜껑이라도 열고 뛰쳐나와 자네의 멱살을 잡아챌 거라는 것은 아는가? 월남은 전신에 소름이 쫙 돋는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근의 애국 충정을 펼쳐 마땅한 이색 할아버지 후손이며 현만 스승님의 제자입니다. 그 점은 저는 늘 잊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때 현만 스승께서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러버린다. 내 아비는 예? 상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깜짝 놀랐다. 네 아비 희택봉은 어떠하셨는지 묻는 말이다. 어떠하시다니요? 벌써 7,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걸 묻느냐? 나는 지금 네 아비는 너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가를 묻는 것이다. 어찌 목은 할아버지만 기억하느냐고 묻는다. 예, 아버지 저에 대한 기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너희 아비된 희택공은 오늘날의 너를 만들기에 일생을 다 바치셨다. 미관 말지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네가 이루기를 소망하는 일념으로 바치신 생애이셨다. 집에 끼니거리가 떨어져도 너만 먹이고 공부시키고 내 인격과 능력이 갖춰만 진다면 시궁창이라도 마다 않고 들어가 내게 티도 내지 않고 사시다 돌아가셨다. 내 처와 자식들은 네 아우의 가족까지 전부 너를 위해 희생하는 줄 아시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 가족들을 굶기지 않을 얀간힘을 쓰면서도 내게 처자식 돌아보라거나 어미 아비도 생각하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평생 너만 바라보며 사셨던 분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다면 희택공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스승님, 그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응? 그렇지. 부응하지 못했고 말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다. 썩은 신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예수 얘기가 아니야. 사복을 채운다거나 권세를 누리려는 마음이어서는 불효가 된다는 것이다. 희택공의 중심이나 나의 중심은 분명하여 죽더라도 의를 따르고 밟히더라도 불의와 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왕에 벼슬이 높아져 잘나가다가 능지참을 당하려면 낮은 자리에서 굶어 죽는 것이 가치라는 것이다. 흑백을 가린 일은 아니겠지만 김욕만 보아도 홍종우에게 살해당하고도 시신이 되돌아와 효수당하고 종로거리에 그 목이 걸리고 민중들의 돌판매질을 당하지 않던 김옥균을 비하자는 말이 아니라 신하의 일은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얘기다. 지금 한규설이나 조병식 내각이 아무리 친일 세력과 어우러져 친노파를 죽일 힘을 가졌다 하여도 후대 역사가들의 판단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물며 갈수록 친일 세력에 합세하는 동지들이 자네를 모함하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할 때 그들을 평가하는 후대들의 잣대는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갓된들 실상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한 것 같아서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하, 이복의 월남, 내가 지금 그걸 따지자는 줄 아는가? 돌아보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너일 전쟁이 이고 난 일본이 저렇게 날뛰는 꼴은 필경불길한 징조라고 보여집니다. 자네가 미국에 갔다 온 것은 높이 평가하네.
첫째는 세계를 올려다보다가 이제는 내려다보는 안목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고, 다음은 조미에게 물꼬를 터냈다고 하는 것일세. 스승님, 물꼬를 튼 분은 마지막 스승 죽천대감이십니다. 당연하지. 다만 죽천대감의 보필은 아주 잘했다는 것이야. 죽천에게 자네 같은 수하가 없었다면 상황은 어찌 됐을지 모를 수도 있네. 그러니 모든 공은 죽천에게 돌려 마땅할 것이나 역사는 자네의 공격도 크다고 할 것이네. 격려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눈앞이 걱정입니다. 부친 희택공과의 만남. 장대비는 그치지 않는다. 내다보니 저수지처럼 빗물이 그득하다. 언제 이르게 올지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오늘 같은 날에는 이런저런 공상만 허공을 떠다닌다. 흘러내리는 물과 그 위에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빛이 그 속에 문득 그때 그 시절 암대떡을 막으시던 부친 희택공이 떠오른다. 회상 제1권 2부 말미. 물이 바다를 이룬다. 과연 안의 뜨거운 물이 차올랐다. 물이 도기로 넘쳐 모래가마니를 올려 쌓기에 정신이 없다. 말뚝으로 모래가마니를 지지하려 하지만 불어나는 물살을 감당하기 어렵다. 희택이 숨이 넘어가게 가마니와 말뚝을 가져오라 하는데 수레가 싣고 온 말뚝이 바닥나버렸다. 여간 위험한 게 아닌데 희택이 가마니를 잡고 버티고 있다. 가마니 여러 개 밀기를 거듭하는데 그 중에 가마니 한 개가 뒤로 넘어가려 한다. 순간 상제가 뛰어들어 가마니를 잡는데도 희택은 상제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순간 상제가 뚝 아래로 내동으로 떨어진다. 그제서야 희택은 상제가 가마니를 잡고 있었음을 알고 크게 놀란다. 그러나 희택은 손을 떼면 안 되게 굴러내린 상제에게 내려가지 못한다. 상류 쪽에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지는지 마치 아차하면 둑이 통째로 무너질 지경이다. 흑투성이가 된 상제는 얼굴을 닦으며 둑을 기어오른다. 상제가 잡았던 가마니가 위험하다. 희택의 눈빛, 상제가 처음 보는 눈빛이다. 상제를 걱정하랴 둑 무너짐을 막으랴. 희택의 눈에 눈빛이 번뜩인다. 저쪽에 수레가 오고 있다. 상제야, 상제야. 가마니를 부여잡고 상제를 보는데 옆 가마니가 또 밀려내리려 한다. 상제야, 그 가마니로 급히 기어올라 있는 힘을 다해 막는다. 상제야, 내가 여긴 왜 왔어? 둑이 터지면 죽는다. 상제야, 빨리 가거라. 저쪽으로 가라 하더니만은 상제야, 그 옆에 가마니를 잡아라. 희택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 상제가 두 개의 가마니를 밖에 밀고 선다. 말뚝을 들고 와 희택이 미는 가마니를 때려 박으려 하자 상제가 가마니부터 말뚝을 치라고 소리친다. 마침내 희택이 나들고 밀던 가마니가 하나가 떠내려가 물이 쏟아져 내린다. 상제가 있는 힘을 다해 희택이 밀던 가마니 옆에 밀리는 또 다른 가마니를 잡으며 모래가마니 2개를 가져오세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친다. 희택이 흑수성이가 된 채 둑으로 기어오르며 2개의 가마니를 들어 밀어 물기를 다시 잡았다. 상제는 수없이 왔다 아버지의 번뜩이는 눈, 그리고 굴러내리던 모습, 흑수성이가 되어 들어오르시던 모습, 그때마다 불을 뿜던 무서운 눈빛을, 상제는 영원토록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것이다. 문득 순간 우중에 흙탕물 버먹이 되는 부친 희택공이 감옥 안으로 들어와 옆에 턱 앉는다. 비몽사몽이다. 상제야, 아버지가 너에 대한 바람은 변함이 없다는 것 알지? 물어나 보자. 지금 우리나라는 향후 어떤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세월이 살같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아무리 안에서 대문을 걸어 잠궈도 걸리지 않는 세계화의 세월입니다. 이미 문호는 완전 개방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나라와 어느 정도의 우호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세월입니다. 잘못 맺으면 나라가 위태하고 잘 맺으면 나라가 강해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제까지 해온 정사의 방식대로는 열린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도 이해하고 자유롭게 믿게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토속 종교나 기존의 유교 불교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여 종교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황제께서 안심하고 눕고 일어나 입가에 웃음을 띄우시려면 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자고 하는 것이 지금껏 바로 목청을 높였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식해야 하는데 아직도 오리들이 날뛰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오리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구태에 젖어 파당을 만드는 관리들입니다. 우리는 그간 천국에 목을 메왔습니다. 임금마저도 천국의 눈치를 보아왔고 학문과 정치제도와 관습, 심지어는 경복궁도 작은 자금성의 모형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친일파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친일하면 일본의 은행이 점점 강화되어 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일적으로 너무 기울게 되자 친일파가 생겼습니다. 나라야 기울거나 무너지거나 아직도 어느 파에 속해야 강하고 약하냐를 저울질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우리 대한제국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너의 생각이냐? 첫째는 황실입니다. 그 외에 민주주의를 되돌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황권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미국식이 아닙니다. 일본이나 영국식이라 할 것인데 이런 제도는 세계의 절반이 넘습니다. 미국은 신생 독립국이라 왕도 없었고 만들 이유도 없어 황권을 뺀 단순 민주주의 방식의 나라지만 우리는 4000년 왕정의 나라였고 고려의 역사가 475년이요 조선만 해도 500년 왕권 시대였으며 현실 황제 폐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니 1000년입니다. 그러므로 황실을 중심으로 이제는 서구 열강들의 제도를 본따서 황권 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이 독립협회이며 만민공동회는 기존의 황권 옹호의 방책으로 민주주의적 정치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주장을 하다가 여기까지 와 갇힌 것입니다. 저들 고위 관리들이 그 말을 이해하겠느냐? 단순하게 자기네를 척결하고 몰아내자는 말로 들지 않겠소? 그게 문제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다만 자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군림하고 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야 올라가나 내려가나 백성이 편하고 왕실이 안정된다면 나는 물러나야죠. 그게 어디 그러냐? 기왕에 올라탄 말에서 걸어가라 하면 좋다 하겠는가? 그게 친일 세력들의 주장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벼슬에 여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황제가 편하고 백성에게 유익하다면 내려오는 것이 애국이고 충성 아닙니까? 내려올 마음이 없다는 것이 방해 세력입니다. 한국협회나 보보상 단체는 결국 자리를 잃기 싫은 벼슬아치들의 수작입니다. 그것이 참 어렵게 생겼다. 반대로 그쪽에 붙는 세력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니 말이야. 문제는 그쪽으로 붙을 경우 이토 히로부미나 이노우에 같은 침략자 일본의 수하가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주고 명예 주고 감투 씌워주면 그것이 애국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니 바로 그것을 일깨워주자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너만 믿는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군 같은 충신이 되어야 한다. 이성계나 일본이 아무리 영화를 누리게 해주고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진데도 너는 인간의 도리이자 신하의 도리는 물론 이색 할아버지의 정신과 아비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심적 고통이 많고 고되겠느냐.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은 또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래도 선진 문명과 제도를 아는 네가 중심을 지켜야지 나라가 부지하지 않겠느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자주 힘에 겨워 지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처자식을 생각하면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야 있을 테지만 그래도 이겨내는 것이 인격이다. 이 승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재필이나 윤치호를 잊어서도 안 된다. 우리 대한제국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볼 때 그래도 오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큰 강물에 나간 개구리보다도 더 넓은 바다 같은 세상 물정을 배우고 경험한 후배들이 얼마나 유용한 동량이 될지 아버지는 안다.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물한 개구리나 겨울물이나 강물에 나가 봤다는 개구리들이 시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시기가 많아 고쳐야 할 민족성이 있습니다. 다 미개한 현상이지요. 주제 상제야 잘 들어라. 예,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내 어미가 너를 잉태내 내가 태몽 이야기를 해주었지. 예, 돌아가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그 꿈이 어쨌다는 말씀이죠. 그 꿈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항룡이든 청룡이든 용이면 못하겠느냐.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목이 잘자 몽둥이는 땅으로 떨어지고 잘든 목이만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재물이 없다는 뜻이라 하겠다. 배가 차지 않아 부자는 글렀다는 거야. 부자는 사실 어렵게 생겼어요. 더욱이 예수님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래야 먼저 재물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부자가 서럽게 울 것 같다 하였습니다. 부자가 부러우냐? 부러울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하나 상제야. 예, 아버지. 부자보다 더 큰 부자는 하늘의 재물을 쌓은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 예,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늘에 꾸어드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꾸어쓰고 갚아주지 않을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다. 다만 이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예, 말씀하세요. 재물의 부자보다 값진 부자는 마음의 부자다. 마음의 부자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1600만 대한의 백성들에게 재물이나 지식보다 중요한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정신이다. 정신이 썩은 부자는 그 대가를 헛되게 받을 것이다. 아니면 후손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가난하여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영원 무한 존경받고 추앙받아 정신적 스승이 되는 것이나 이를 사표라고 한다지 일본의 등불이 되고 태양이 되고 민족의 등불이 되고 태양이 되고 네가 믿는 성경에 말한 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미가 꾸었던 태몽 꿈이었지 않겠니? 그러나 그런 꿈을 꾸어 너희 평생이 힘들고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말 일이다. 그것은 너희 후대들에게도 자칫하면 너를 원망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세상이 언제나이면 정신적 스승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들의 배를 채울지언정 줄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원망하지 않겠느냐? 결단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한 감사하겠습니다. 후손들도 미처마치 저 생각하지 못할 때는 원망할 것이나 언젠가는 감사하더라고 믿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러자 이번에는 월효가 나타난다. 다음 월효와의 만남. 물론 우중에 월효가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장대비는 여전한데 이번에는 월남의 생각 속에 월효가 나타난 것이다. 나는 서방님의 큰 뜻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로 인하여 도움은 안 돼도 방해는 안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보고 싶어도 참고 배가 고파도 참고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도 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인고의 대가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서방님이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알지요. 내 어찌 당신의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 정성을 모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세월이 벌써 35년입니다. 겨우 1년 같이 살고 한양으로 와서 몇 년에 한 번 빠끔 내려갔다 돌아오면 역시나 함흥차사처럼 언제 올지 언제 올지 볼지 모르는 세월을 보내면서 내 가슴도 탔습니다. 나는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깐깐하고 예민해서 탈의를 할 정도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갈등의 중심에는 늘 당신이 있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먹거나 굶거나 지하비로 마주보며 사는 것이 행복일진데 나는 당신에게 허상이었습니다. 허상이 아니셨습니다. 영원한 실상이시고 존경의 대상이셨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가슴이 쓰릴 때마다 당신이 나대신 나의 아픔을 충성스러운 신하로부터 선다는 것으로 보람을 써봤습니다. 그 보람이 당신의 고통이 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당신과 아이들을 불러올릴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었지만 이제는 식구마저 몇 값줄로 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할 것입니다. 꼭 올라와 한 우란에서 같이 사는 날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래도 비록 감옥이지만 건강하게 승인이라도 같이 잘 있으니 됐습니다. 셋째 승건이도 이제는 짝도 지었고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을 때는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지만 어디 대고 이런 속내를 털어올 것도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은 나도 똑같습니다. 한양에는 돈도 많고 여자도 많아요. 술집도 많고 기생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당신뿐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 경멸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대표적 음란의 밤으로 변하는 한양에서 저만 홀로 고고한 척하지도 않지만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들지 않으니 그 점은 믿어도 되십니다. 믿어요. 그런데 언제면 올라와 같이 살 수 있죠. 그것이 영 간음이 안 됩니다. 집이 전에 살던 집보다 넓지만 그래도 이사를 오려면 갑절은 돼야 하니까요. 이 집도 도지가 만만찮은데 큰 집으로 가면 더 벅차지요. 나라에서 최소한 우리 식구 살 녹봉은 줘야 되지 않았었나요? 녹봉이 조건만큼 끊어지지를 말아야 하는데 벼슬이라고 좀 하다가 말면 그만둔 사람에게는 일푼도 없으니까 노동자가 손을 놓으면 당장 굶는 것이나 같습니다. 게다가 이자는 쳐다볼 수도 없고요. 그러면 다른 어른들은 어떻게 사신대요? 벼슬이라는 것이 길어야 2, 3년이고 짧으면 1년이나 6개월 아닙니까? 퇴직 수당이라도 주면 좋지만 그런 것이 없으니 결론은 있을 때 벌자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자리가 오르면 단방에 부를 긁어 모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역사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다른 양반들은 어떻게 사느냐는 소리입니다.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부모님 전부터 가진 재산이 많은 양반들입니다. 벼슬은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입니다. 게다가 벼슬 자리에 앉으면 우선 긁어 모읍니다.
땅 장사도 합니다. 뺏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서 부를 잔뜩 쌓습니다. 벼슬 못하더라도 먹고 살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땅이든 금이든 좀 샀다가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랬더라면 한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답답합니다. 한양 온 지가 벌써 31년, 3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동안 내가 녹봉을 제대로 받은 것이 전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 합쳐봤자 5년이나 될까? 5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녹봉이 많지 않아요. 한산의 농사지는 중농 농부마도 못합니다. 달랑 5년 농사지은 농부가 소출로 30년을 살고 땅을 사겠습니까? 퇴직금을 주지도 않지만 주면 또 얼마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말이 끊기자 어려우가 지속한다. 그래서 뭔데요? 그래서 가진 자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벼슬아치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잣집 양반 자녀가 벼슬에 오르면 나라의 재물을 아끼고 아낀 재물이 백성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부의 세습이 몸에 배었습니다. 부역 그래서 빈입니다. 나라 경영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투정이 아니라 충신의 처자식은 배고라고 죽어도 간친의 처자식은 뱉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거쳐오고 싶어 날뛰는데 갈수록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내려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어떻겠어요? 때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요. 오늘 같은 날은 더 많이 고민합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는 게 달글로 배릇대기 되기라는 생각이 들 때면 낙심합니다.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때려치고 내려가고 싶다가도 나마저 내려가면 과연 이 나라가 어찌 될까를 생각하였습니다마는 이제 몸마저 갇힌 신세라니 한심하지요. 한심하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서 왜 그러세요? 하여간 당신의 힘이 붙이지도 않겠지만 당신이 없다 한들 나라가 굴러가지 무너지겠습니까? 굴러가거나 무너지거나 결국은 백성이 죽습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무엇을 모릅니까? 어려서 암내뜨기 터지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둑을 막기 위해 모래가마니를 쌌는데 손을 넣으면 다 무너지게 생겼고 달리 손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1살 어린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모래가마니 딱 한 개를 붙잡고 막아 터지는 둑을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같다니요. 나라의 둑도 같습니다. 모래 한 가마니가 부착해서 나라의 큰 뚝도 무너진다는 이치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뭐 거착취를 하고 부정을 해도 된다는 생각은 반역입니다. 나 하나라고 하는 가마니가 둑 전체를 지킨다는 문제입니다. 나는 약하고 힘이 없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조선산 허름한 가마니가 아니라 일본산보다 더 좋은 미국산 가마니입니다. 나라고 하는 가마니가 쓸모없다면 나는 단박에 내려도 갔을 것입니다. 내가 져야죠. 내가 당신을 이겼어야 어찌 월남의 아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에게 면목이 없어요. 공상은 이어져 꼬리를 물고 그러는 사이 이번엔 죽천이 나타난다. 죽천과 만남. 오늘 중에 이 무심한 장대비가 그치지 않을 모양이다. 참 괜한 걱정이겠지만 이렇게 쏟아지면 다시 또 암내뜨기 위험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월남의 생각 속에 이번엔 죽천 박청양 대감이 나타난다. 몸이 불편한 죽천이다. 이보시게 월남 하루 종일 힘들지도 않은가? 해도 걱정이 끝이 없네 그려. 예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내 눈에는 영 희망이 없게만 보여. 어떻게 보이십니까? 현실 조병식 내각과 새로 부영한 한기실 법부 참판은 이미 맛이 갔어요. 물간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거라 친일에서 돌아서지 않게 보이십니까? 돌아서지도 않겠지만 돌아서도 희망이 없고 반대로 오히려 더 강력한 친일이 들어설 것 같은 게 불안한 요소야. 누가 불안하십니까? 전라감선을 내려간 후 이완용이가 맛이 가고 있어요. 게다가 순 계집장사 술장사로 돈을 번 송병준이도 이제 친일 고관대작으로 높이 올라갈까봐 영 불안하다는 게지. 송병준이야 당초부터 친일 아닌가요? 그래 맞아. 문제는 친일이든 친러든 간에 누구나 돈을 벌면 어디로 가겠는가? 반드시 권세를 넘보게 돼 있어요. 송병준이의 욕심을 아는가? 그자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인데다가 외놈들하고는 이미 짝짝꿍이 된 지 오래일세. 이또 흐려봄이나 이노우에를 비롯한 일본국 공산아브랭이로부터 신비하는 부대장 대대장 말단 소위까지 전부 개진장 여관 이름이에요. 예, 초청해서 익힐 대로
외놈들과 면을 넓히고 익혀왔네. 그러니 다음 수준은 너무 빤한 게 아닌가? 조정에 높은 벼슬을 차고 들어올 것세. 설마 이 황제 폐하가 잘 아시는 일인데 이완용이나 송봉준에게 더 큰 감투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니지, 아니야. 폐하가 인사권을 잃은 지가 언젠가. 임명이야 폐하가 하겠지만 추천은 친일파가 한 것이고 거부하면 폐하를 견디게 둘까? 그러니 앞이 캄캄해요. 더욱이 그 무직한 이완용이가 전라감사로 간 후에 과거의 이완용이가 아니라는 소리가 들려 친일을 완전히 돌변 중이라고 하니 말이야. 대감께서는 원래 높이 올라 멀리 보시오니 한 수 가르쳐 주옵소서. 앞으로 어찌 돌아갈 것 같습니까? 보이는 대로는 말을 못하겠네. 그러면 자네가 낙심해서 견디지도 못할 테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대감마님의 수족이 묶인 것과 같사오니 저라도 뭔가를 보고 알아야 판단하고 대처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가상 예측은 아닐세. 에이, 그만두세나. 같이 몸하고 뭔 얘기를 하겠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나라를 걱정하시는 대감님의 말씀 정말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은 빼고 최선을 이야기해 볼까? 예, 최선이 중요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서. 그래도 어차피 가상이라 하셨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말해보지. 미국일세. 미국밖에는 대답이 없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불가랑이로 했지만 근본 해결의 열쇠는 미국밖에 없네. 미국이 어떤 열쇠를 가졌단 말입니까? 내가 하지 못할 일을 말해 무엇할까마는 제가 하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야 하네. 가서 대통령을 만나 실상을 자세히 말하고 미국 보고 도와달라고 하기나 대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하자고. 그네들은 기독교만 믿는다고 하면 뭐든 아끼지를 않지, 안 그런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자네의 본심만 확고하면 이 일은 말은 통한 것일세. 가서 대통령을 만나 대원제국의 임시 조치를 부탁하되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하여 보세요. 일본도 아직은 미국하고 맞붙지 못해. 미국이 공안권과 치안권을 가지는 대신 황제의 정권은 보장해 달라 하시고 일정 기간 안정이 되면 황권 민주주의법을 제정하고 안정되거든 철수하라고 하자는 게야. 그러면 이게 저 혼자서 될 일입니까? 그래서 불가능이라 한 걸세. 누구하고 모사를 꾸미며 어디서 돈을 만들어 미국을 갈 것인가? 모두 그림의 떡인데 내가 볼 때 미국이야. 만일 내가 건강하다면 나는 자네하고 미국을 갈 걸세. 까지 전 재산이라도 다 팔고 말고. 그래서 몇몇 마음 맞는 동지들과 힘을 합하여 미국을 우방으로 삼기만 하면 답이 나올 것일세. 공사까지 모두 몰아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면 어째? 불가능일까? 불가능일까? 헌데 내 보내주고 우리가 서로 만나봐야 뭔 수를 내지 않겠나? 아닙니다. 첫째는 미국을 믿느냐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는 줍니다. 단 자금이 감당 못한 일 같습니다. 동지들이라면야 첫째 미국에 가면 이승만이가 있어 수족같이 움직여줄 것이고 서재필도 있으니 그건 별 걱정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째는 돈이고 다음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보다 돈이 더 문제라 시도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다는 거야. 빛이 안 보여. 나라가 나와서 만나자고 할 얘기지만 하여간 나와야 만나서 얘기할 얘기만 돈이 여간인가? 그보다도 내 몸이 이래서 막상 가라 해도 가지도 못할 모양이고 나도 그런 힘이 없으니 답답하네. 뭐 되지도 않은 공상인가? 공상도 갖고 아닌 것도 그렇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예측은 말고 말입니다. 첫째는 폐하를 다시 경운궁에서 창덕궁으로 가시게 할 것 같지가 않아. 뿌리를 약하게 뽑은 채 그냥 버려둔다는 게지. 경복궁이나 창덕궁하고 경운궁과는 생판 다르네. 일단 왕의 길을 꺾자면 경운궁에 묶어둬야 기선을 잡는다고 판단한 것일세. 그 다음은요. 충신을 제거하겠지. 친일파로 장막을 친다는 걸세. 점점 친일의 장막이 높아져 마침내는 허수아비 황제화를 지도하거나 아니면 나약하고 만만한 세자에게 보위를 넘기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차마 할 소리가 못 되니 끔찍하고 불경하고 어디 예상이라고 해도 될 소린가? 귀를 씻어버리게나. 대감마님 귀를 씻을 게 아니라 담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만 보고 현실만 보아서 어찌 신하라 하겠습니까? 이제 친러파고 친정파는 다 꼬꾸라졌습니다. 오로지 친일파만이 황제 폐하를 여왔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일을 어쩌겠는가? 자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으니 하는 말이야. 하나님도 하늘에서 먼저 주지 않습니다. 땅에서 매야 매고 땅에서 풀어야 푼다고 하셨지 하늘에서 먼저 풀고 맨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말이 바로 진인사 대천명 아니겠습니까? 알아듣네. 그러니 욕심을 버리시게. 일 욕심도 욕심이고 나라 사랑에도 욕심이 있다네. 너무 좋고 확실하고 뚜렷한 효과가 나는 일만 계획하고 작은 것은 시시하다고 무시하고 버리지 말게나. 작은 것이 모여야 큰 것이 된다 하지 않던가. 그래서 만민 공동회가 지켜졌어야 했습니다. 자네 열과 성을 누가 알겠는가? 폐하는 아시겠지. 그러나 어찌 나만큼이 아시겠는가? 폐하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중전마마를 비명게 읽고 그놈들의 손아귀에서 연명하시더니 오직이나 힘들어 하시겠는가? 그래도 제가 하는 집회가 폐하에게 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마음 아픕니다. 모르는 소릴세. 폐하는 다 잘 아신다네. 다만 폐하의 뜻과 다르게 친일파들이 그러는 건 모르시나? 어찌 모르겠습니까? 폐하의 백성을 향한 극진하신 성심을 모른 데서야 어찌 신하라 하겠습니까? 안다고? 안다면 됐네. 그러면 하나만 말해줄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럴 리는 절대 없을 것이니 만에 하나 월남에게 사야기를 내리라 하여도 성심은 아니라고 믿고 마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폐하의 성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자네의 충심을 안다네. 이를테면 월남의 옥중 마음은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제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감옥 밖에 죽천과 순재는 월남의 문제로 많은 대화를 한다. 예. 이 8부에서 계속 비가 오네요. 지금 8부를 읽을 때 이거 계속 비가 6, 7, 8부 읽어오는데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충전기가 중간중간 이 밥을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을 안 하면 바로바로 촬영을 못해요. 원래 이게 3시간 반을 촬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한 1년 이상 썼더니 이제 2시간밖에 촬영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쉬느라고 밥을 먹을 때 창문을 열어보면 비가 주르륵 내립니다. 에휴, 감옥에 들어있는 월남선생의 심정을 이런저런 자료를 맞춰가면서 보노라면 참 가슴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에휴, 고향에 보면 사람이 하나씩 등장하죠. 월효, 또 승인이, 이승만, 윤치호는 등장 안 하고 있고, 죽천, 그 고정, 임금, 전부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힘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의해서 10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영상 같지만 이 어린이들하고 할아버지가 가서 이 손보기 선생 지금 그 서재에 들어온 것 같네요. 예. 70만 년 전에 인류가 주거했던 주거터를 발견해서 세계 고고학계에 인정을 받은 분입니다. 이 팔은 손보기 선생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 서재가 아니고 바뀌네요. 서재로 옮겨가기 전이네요. 이런 분들의 그 자취가 있고 숨결이 있는 그곳에 지금 가서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 이때부터 이제 인격이 형성되고 자아가 축적되고 교육이 쌓이고 근데 한 60여 년을 조선은 왕후 대비 정치를 하면서 더군다나 세국 정치를 하다 보니까 대원군마저도 나중에 얼른 풀었어야 될 대원군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변 강국들 힘이 강하니까 어떻게 좋은 말도 자 이거 안경이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조선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100원 주시오 했다고 쳐요. 에이, 무슨 100원이야, 좀 깎아줘. 그러면 90원 해드릴까요 할 때 칼을 딱 들고서 대포를 딱 꺼내고서 10원만 하세.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10원만 하자면 해. 아, 칼을 딱 앞에서 딱 들고 칼을 톡톡 쳐가면서 대포를 쳐가면서 이 100원짜리를 10원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재미없다는 건 몰라? 아, 이래 가면서 이게 국력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국력이 약하면 자동차 값이나 쌀을 수매하고 팔거나 뭐 의복이나 뭐 스마트폰, 지금은 아주 강해졌지만 그래도 이 군비, 안보, 남북 문제 이런 게 그 중요해요. 배후에 힘이 없으면 정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게 있는 지위가 장관이나 무슨 국무총리가 아니면은 내 말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력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정신만은 살아나죠. 결국은 월남 이상지 선생이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제에 먹힌 나라를 되찾아내는 3.1 민족 만세 독립운동을 계획해서 일구어내서 성공하십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되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8부를 마쳤고 다음 제 9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